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6일 이제 오후 시간인데요.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해양수산부 관리가 북한 김정은에 의해서 무참하게 피격, 그야말로 시신까지 훼손된 이 만행을 두고 국내외에서 분노의 비판 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우리 정부 당국에서는 오늘 오전 6시부터 다시 수색 작업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어요. 그리고 북한 당국에 추가적인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렇게 청와대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수부 관리 이 사망을 두고 형은 일체 월북할 정황이 없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오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만나서 이 한탄스러운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해경에서는 이 해수부 관리의 실종 사건, 이 피격 사건과 관련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월북 정황을 판단하기 위해서 군의 합참에 직접 찾아가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합참으로부터 거부당했습니다. 그래서 군은 군대로 정부 당국에서 소통 채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에 제대로 안 알려줘가지고 거기에 따른 군이 비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청와대를 굉장히 반박하고 있고 불만이 많다.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해경과 군이 또 정면 충돌하고 있다. 이 모두가 김정은이 한 사람 또 한 사람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께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어제 김정은이 친서까지 느닷없이 공개해가지고 이번 사태를 마무리 지으려고 했던 정부 당국의 계산에 많은 지금 현재 오차가 발생하고 있어요. 흔히 얘기하잖아요. 네가 왜 거기서 나오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왜 김정은이 친서가 바로 어제 나왔어야 되느냐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통상 친서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쉽게 전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례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뭐냐? 그만큼 정부 여당이 수세에 몰려있고 도망갈 구멍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 친서 하나로 또 한 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쇼를 이벤트를 연출했는데 그게 실패했다. 이것이 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김정은이와 트럼프 친서도 최근에 밥 우드워드 경로 이 책자를 통해서 28통 친서가 왔다 갔다 했다고 하는 것이 나왔잖아요. 그렇게 일정한 시간이 걸려야 나오는 것이고 매우 이례적인 것인데 이렇게 친서를 느닷없이 공개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이 더 화근을 키웠다. 예컨대 말이죠. 금년도에 들어와서도 지난 3월 4일 날 친서가 왔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코로나 문제만 가지고 짤막한 친서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김정은이하고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해서 방역 관련 협조해줄 의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국내에서는 아니 김정은이가 안 받겠다고 했는데 왜 자꾸 저러는가 이상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론을 뒤엎으려고 김정은이와 친서를 나눴다. 이렇게 하고서 그 다음날 친서 왔다 갔다 한 걸 발표를 했는데 그것도 구체적으로 발표는 안 하고 개괄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자세히 좀 얘기하라. 그러니까 그 자세하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외교 관례상으로 맞다. 그래서 즉 자세하게 밝히는 것은 외교상 맞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밝히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다. 예. 그래서 전체적인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만 간단히 말씀드리는 거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하지 않았어요. 이런 청와대가 불과 6개월 만에 느닷없이 전 내용을 누가 밝히라고도 안 했잖아요. 자기네가 밝혔어요. 그리고 어제 25일 날 오후 2시에 발표할 때는 친서 왔다 갔다라는 얘기만 발표했다가 통지문을 발표하고 나니까 더 이제 우리 정부 당국에서 발표한 거하고 김정은이가 이 통전부 전통문에서 발표한 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 이런 신뢰성에도 의미를 두니까 그때서야 문재인하고 김정은이가 이렇게까지 친서까지 교환해. 김정은이가 이번 사건 직접 일으킨 건 아니야. 이렇게 친서를 교환할 정도는 되는데 무슨 소리야. 요 얘기를 들으려고 어제 그냥 친서 전문까지 공개했다가 지금 더 난리가 났고 그러는 바람에 지금 현재 더 큰 불길이 번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제 이제 그 친서 내용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이의 생명 중시 여기에 대해서 경의를 표현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연평도 포격, 천안함 포격, 그 다음에 장성택, 현영철 국무장관, 국방장관, 이런 사람들 전부 고사포 총으로
처형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김정남 암살 사건, 여러분들 세계적으로 국제법상 불법화된 그런 그 화학무기를 써가지고 결국은 암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해외에서. 이런 사람한테 생명을 중시하는데 경의를 표하다? 도대체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알 수가 없다. 예.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어제 친서 그다음에 전통문을 나누는 걸 보면 남북 간의 핫라인은 살아있잖아요. 핫라인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해수부 관리가 9월 22일 오후 3시에 북한 김정은 체제의 군인들이 딱 그 관할권에 들어간 걸 알고서도 SOS를 보내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제 전통문 주고받은 거 또 친서 교환한 걸 보더라도 한란이 살아 있었는데 그런 걸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통신망이 없다. 그래서 군은 6시간 동안이나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어야 하는 그런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의 상선 통신망을 통해서라도 부호를 보냈어야 되는데 죽이지 말라고. 이런 것이 전부 이 청와대 지시가 아니면 누가 군을 지시할 수 있겠어요. 그죠?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모든 비판 중에 한 절반 정도는 군으로 가 있고 절반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도 북한과의 소통수단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군에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런 반발. 그리고 청와대가 아무 얘기도 안 하는 바람에 군에서는 구출 작전도 하나도 못했다. 예. 그러니까 모두 청와대가 공신 라인이 끊어졌다. 이렇게만 지금 알려졌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군의 반발이 상당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수색 작업은 이 해경의 경비함정 12척, 어업지도선 8척, 해군 10척, 군 헬기 2대, 총 30여 척의 함정과 그리고 헬기 2대까지 지금 동원이 돼서 대대적인 수색 작전을 재개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군과 이 해경이 일제히 수색전을 벌이고 있고요. 그리고 해경은 또 지금 이 실종 사건, 뭐 정부 표현은 월북이라고 하지만 저는 월북을 믿고 싶지 않은데 이 총살당한 우리 해수부 공무원의 실종 이전 행적을 지금 해경에서 수사 중에 있는데 월북 정황 자료를 군 당국에 요청하기 위해서 어제 25일 날 총경급 간부와 수사관들이 합참을 방문해서 이 어업지도원 이 해수부 관리 수사와 관련한 협조 공문을 보여주면서 관련 자료를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군에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료도 일체 주지 않고 또 이 군이 가지고 있는 자료 열람도 안 해줬다. 예. 그래서 해경에서 전반적인 내용을 조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현재 선사에 이 어업지도선에 설치되어 있던 방범 카메라가 작동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다른 증거 이런 걸 가지고 휴대폰이라든가 노트북 이런 걸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특별한 월북 징후를 제가 보기에는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해경에서는 이 금융보험 계좌와 휴대폰 통화 내역 그리고 주변 지인들도 조사하고 있고 또 이 무궁화 10호 내에 있는 항해 기록 저장 장치도 지금 분석해서 이 공무원의 음성이 남아있는지도 지금 파악할 계획으로 있는데 전혀 지금 수사에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인영 씨 이 통일부 장관인데요. 제가 어제도 그랬잖아요. 이 사람을 통일부 장관이라고 불러야 될지 안 불러야 될지 참 헷갈린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이인영 장관이 어제 국회에서 이 질의 답변 시간 한 걸 보면 기가 막힙니다. 6월 22일 날 10시경에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시신에 기름을 부어갖고 북한 애들이 태웠다. 여기까지 우리 군 당국에서 전부 다 잡았잖아요. 정보를. 그리고서 23일 날 새벽 1시경부터 2시 반까지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회의 내용을 대통령한테 보고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안 했다고 딱 잘라서 말을 하면서 보고 안 한 이유가 기가 막힙니다. 새벽이라서 회의하고 정리하는데 시간이 거쳐서 보고가 들어갔다. 그러면 회의가 끝난 게 2시 반이에요. 대통령한테 첫 대면 보고가 있었던 것이 9월 23일 아침 8시 반이에요.
자, 그러면은 8시간 동안 보고서를 정리했다는 건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니, 회의 자료 보고서 하나 쓰는데 그러니까 회의가 끝나서부터 시작하면은 6시간이에요. 6시간 정리한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요. 잠자기 때문에 대통령이 주무시니까 못 깼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정말 대통령을 국민이 지금 북한 군에 의해서 그야말로 비인도적으로 최악의 방법으로 생명을 잃었는데 대통령 잠을 깨우지 않으려고 보고가 늦었다.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그리고 이러한 중요한 상황은 저도 청와대 정보관리실장을 해봐서 아는데요. 아침 6시에 대통령이 깨면 볼 수 있게 그 전에 서면 보고를 다 해놓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그걸 읽어보고 지시하기도 하고 또 묻기도 하고 또 추가적으로 보고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서면 보고로 이미 올라갔고 8시 반에 다시 대면 보고를 대면 보고를 한 것이 아닐까라는 추정을 저는 해봅니다.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 대통령이 높죠. 대한민국 최고 높은 사람은 맞아요. 그런데 아무리 대통령의 기본 임무는 그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는데 이런 거를 잠자는 시간이라고 새벽 시간이라고 늦췄다는 이인영, 정말 이런 사람 기가 막히다. 이렇게 충성하니까 아마 통일부 장관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까지도 떨쳐버릴 수 없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박지원 국정원장도 어제 국회 보고에서 이번 건 이 통지문 이런 걸 볼 때 표현 수위나 그 다음에 서술 방법으로 볼 때 김정은이는 이건 몰랐다가 같다. 이거 전부 김정은 대변인들이 우리 국내에 너무 많아요. 박지원 대변인, 서훈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 대변인, 이인영 대변인, 이낙연 대변인. 지금 대변인이 우리 대한민국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니, 국정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 수위나 서술 방법으로 볼 때 김정은이는 몰랐다. 먼저 딱 정리를 해줘요.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국정원장이 맞냐. 의심이 가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어디까지 했겠느냐. 언론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본래는 이 경비 함정 소위 대위 또는 소령급, 아니면은 이제 해군 사령관 김명식 해군 사령관까지 갔을 거다. 아니면은 박정천 총참모장까지 갔을 거다. 아니면은 nim강일 총정찰국장까지 갔을 거다. 요런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데 단연코 김정은이가 모를 수는 없다. 여러 가지 증거가 있지만요. 지금 남북한 관계가 굉장히 엄중하다는 건 북한 군인들도 다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김정은이가 대내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거 다 압니다. 대외적으로 어렵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국민을, 공무원을 저렇게 무참하게 비인도적으로 살상을 하는데 김정은이한테 결심을 안 받고 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더군다나 6시간이 걸렸잖아요. 자기네들이 딱 우리 이 해수부 관리를 딱 하고 나서 접수하고 나서 6시간이 걸렸는데 6시간 동안에 김정은이 보고돼서 사살해, 완전히 소각 처리해, 이 지시를 받는데 6시간이 걸려요. 안 그러면 왜 6시간이 걸리겠어요? 그죠? 이 밖의 세상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북한 영해 내에서 일어난 일들인데 어떻게 이것이 김정은이한테 보고가 안 들어갔느냐. 더군다나 저는 거꾸로 해석하고 싶은데요. 김정은이가 이 코로나 방역 때문에 접경 지역에서 이 사람이 나타나면, 이 장애물이 나타나면 죽여라, 사살하라, 이런 지시까지 내려가 있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그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남한 국민이 왔는데 중국 국민도 아니고 이거 어찌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보고하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박지원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8월 25일 날 이렇게 사살하라, 접경 지역에 접근하면, 그 다음에 9월 21일 날은 소각까지 하라, 이런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임의로 했다 그러는데요. 이런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충성 차원에서 김정은이의 지시사항을 철저히 잘 이행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보고하고 집행했다. 이것이 저의 결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박지원 원장 관련, 이거는 제가 충분히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앞으로 청와대가 이제 다시 조사하자, 추가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공동조사도 하겠다. 이렇게 오늘 밝혔어요. 조금 전에. 이걸 보면 이제는 신속하게 공동조사까지 가야 되는데, 과연 김정은이가 공동조사를 할 것이냐. 그리고 누가 조사합니까? 시민단체가 가서 조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현 정부 당국자들이 가서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김정은이는 몰랐다. 그죠? 요렇게까지 딱 단정을 하고 해가지고 선을 그어줬는데 이 정권에서 참여해가지고 김정은이는 이제 알은 것 같다. 이렇게 보고하겠어요? 그러면 자기네 목이 날아가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공동조사는 남북 당국 간의 공동조사는 100번 해봐야 아무 소용없고 국제 전문가들 그야말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과거의 천안함 사건 때 꾸려졌던 그런 수준의 객관성이고 전문적인 식견과 지식과 그리고 경험을 갖춘 사람들로 공동조사단이 꾸며지지 않는 한 신뢰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 오늘 좀 세게 얘기했어요. 오늘 세게 얘기해가지고 국민의힘 야당 측에는 우리 국민 사살 화형 만행 진상조사 TF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철저히 조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북한이 사과한다면 북한이 직접 사과를 해야지 왜 문재인 대통령을 시켜서 대독 사과를 하느냐. 정부는 북의 하명사항 처리 대행소이냐. 이런 폐륜적 무력 도발에 대해서 국민적 공분 자초한 것이다. 이번 만행은. 그리고 정부는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고 안보리에 회부해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전통문을 보면 말이 안 맞다. 북한이 사과했다는 전통문을 보면 앞뒤가 안 맞다. 실종자에게 총을 쏜 점은 인정했는데 혈흔만 있고 사람은 없다라는 엉터리 주장을 하고 있다. 행여나 문재인 정부가 느닷없이 북한의 전통문과 진정성 없는 면피성 사과로 이 사태를 덮으려 한다면 정권의 무덤을 파는 자유의 행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47시간 진실이 밝혀져야만이 군 통수권자 자격 논란이 정리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오늘 이 피격 사망 공무원의 형을 이래진 씨인데 20여 분간 비공개 면담을 했습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북한은요, 이번 메시지와 관련해서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 등 대내 매체 일체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개성으로 넘어간 사람, 이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었잖아요. 개성으로. 그렇잖아요. 일부러 개성으로 넘어간 사람에 대해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왔다고까지 방송에 떠들었잖아요. 이번에 방송에 떠들지 않는 이유가 뭐냐? 김정은이한테 손해보니까 떠들지 않는 거예요. 방송에서. 김정은이가 손해본다는 얘기는 뭐예요? 김정은이와 다 연계돼서 이루어진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정은이가 모르게 일이 진행됐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홍준표 의원 오늘 제대로 한마디 했어요. 오늘 이 페북에서 국민을 구했어야 할 장관은 국방장관은 이틀 동안 아무런 대북 대책 없이 청와대의 하명만 기다린 허수아비 장관이었으면 이었고 대통령은 잠만 자고 아직까지도 말이 없다. 이렇게 지금 강하게 비판하고요. 문 대통령이 할 말이 없는 건지 갈팡질팡 하는 건지 아니면 십상시에 둘러싸여 신선 노름을 하고 있는 건지 참 괴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꼭 자유당 말기 아청꾼들에 둘러싸여서 국정을 마친 이승만 대통령 같다. 긴급 현안 질의로 사태의 진상을 밝히고 대북 정책을 전환해야 할 때라면서 국회 일정을 걸고서라도 긴급 현안 질의는 꼭 관철해야 된다. 야당의 분발을 촉구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우리 국민 피살 화형 사건을 수습하기 위하여 보인 문 정권의 처사는 박지원 국정원장만이 유일한 대북 통과가 있다는 것만 확인됐다. 통일부 장관은 2번 사과에 감읍했고 유시민 전 장관은 계몽군주 같다고 김정은을 칭송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거 유시민이 이거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 유시민이가 이거 계몽군주 같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정말 이거 제정신 맞습니까? 누리꾼들이 지금 난리 났어요. 당신 가족이 죽어도 김정은이 계몽군주냐? 예, 이런 사람이 지금 실세로 앉아 있으니 얼마나 지금 난립니까? 예, 어제 유시민이가 유튜브 생중계를 했잖아요. 방송을. 정세현, 그 다음에 이종석, 문정인 이런 사람들하고 토론회를 하면서 한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가 바라던 것이 일정 부분 진정됐다는 점에서 희소식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계몽군주 같다. 그리고 정세현 수석 부의장 통큰 측면이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이게 다 현재 문재인 정권의 최고 외교안보 실세들입니다. 이러니 우리 누리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누리꾼들이 그러니까 계몽군주, 통이커,
국민이 처참히 사살돼 화형당했는데 찬양하는 게 이해가 되질 않는다. 예. 그래서 계몽군주가 실시간 검색 순위 지금 1위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대깨문이지만 계몽군주는 아닌 것 같아요. 어휴, 당신의 가족이 이런 죽음을 맞이했어도 계몽군주라고 말할 건가? 제정신이 아니다. 21세기에 계몽군주가 나왔다고 박수치며 환호하는 저들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건가? 예. 야, 그러면서 그렇게 김정은을 칭송하고 싶으면 계몽군주 밑에서 사셔라. 요렇게까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김근식 교수 한마디 또 했습니다. 김정은은 계몽군주가 아니라 폭군이다. 김정은이 계몽군주라면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땅을 칠 일이다. 예, 그리고 제가 지적한 대로 김정은은 공허부를 총살하고 이복형을 독살하고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한국의 민간인을 무참히 사살하고 훼손했다. 절대 권력의 수령이 계몽군주가 아니라 제어불능의 폭군이 되고 있다. 아,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우리 한반도 안보 상황이 위기 국면으로 다시 빠지니까 미군의 지금 정찰기들이 일제히 오늘 다시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 공군이 가지고 있는 E-8C 조인트 스타스 지상 감시 정찰기가 오늘 새벽에 수도권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이 정찰기는 통합 감시 및 목표 공격 레이더 시스템을 탑재하고 상공 8 내지 12km에서 북한의 미사일 기지라든가 야전군의 기동, 해안포 및 장사정포 기지, 이러한 지상 병력과 장비 움직임을 정밀 감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또 미 해군 정찰기도 수도권 일대 상공에서 대북 정찰 비행에 나섰는데요. 이 미 해군 정찰기는 EP-3E입니다. 그래서 EP-3E는 지상과 공중의 모든 신호를 포착해서 분석하고 미사일 발사 전후에 나오는 전자신호와 핵실험 시 전자기 방사선 신호도 포착이 가능한 정찰기입니다. 그리고 지상 감시 장비, 그리고 대잠 정찰 장비와 감청 장비 등 첨단 정찰 장비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이 해수부 관리를 무참하게 사살 그리고 훼손한 이후에 북한 내부 동정 첨단 감청 장비를 통해서 철저히 수집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요 주변 분들에게 제 방송 SNS를 통해서 많이 공유해 주시고 또 새롭게 구독 버튼도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